일단 편입 자체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볼 건가, 편입을 할 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좀 어리거나 이러면 그냥 수능을 봐도 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학교도 졸업을 하고 그러는데 다시 수능을 봐서 들어간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아마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될 텐데 편입은 의외로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실력 자체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력 자체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통 막 7개씩 막 5개씩. 그래서 제가 가끔은 합격을 쇼핑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학교를 가서 볼 수도 있고 다른 학교도 가서 막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실력만 있으면 이 편입은 너무 쉽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 가도 중앙대 약대 가서 원래는 약대가 꿈이었어요. 이 학생은. 제가 너 의대 갈래? 약대 갈래? 약대요. 근데 마침 또 의대를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도 안 하고 의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괘씸한 거예요. 중앙대 약대를 올해 한 8명이 붙었는데 5개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5명이 예비로 와서 또 붙겠죠. 그래서 제가 신뢰를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뭔가 이 편입에 대한 음, 확증,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 듣거나 이렇게 돼서 야 이거 뭐 편입도 바늘구멍 같은데 이거 들어갈 수 있겠어? 내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거죠. 일단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편입 자체가 최첨단 꼭대기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의대 되고 수의대 되고 치대 되고 약대 되면 그 자체가 직업 선택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업 선택까지 끝났어. 물론 라이센스를 받고 나서 본인이 다른 직업을 갖겠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단 이 자체를 합격을 하는 이상은 일단 직업 선택에 대한 것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만큼 또 가면 또 치이느라고 좀 스트레스 받고 막 하겠지만 어쨌든 직업 선택에 대한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의사로 살고 있는데 의사를 안 하고 다른 걸 한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저한테 한 2시간을 주면 좋은데 그럼 뭐 정말 자세하게 좀 이게 편입에 대한 개요부터 쭉 설명할 것 같아요. 저는 생물 선생님이지만 생물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강사가 저는 7, 80%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과목이 2개예요. 아니 과목이 5개고 6개면 그러면 한 강사가 좀 뭐 좀 시원찮거나 아니 뭐 그래도 다른 강사 저 배운 거 가지고 써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오직 생물하고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특히 수의대 과목을 하나를 봐요. 그러면 그 강사가 잘못되거나 엉뚱하게 가르치거나 뭐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락이죠. 올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강사도 기출문제 받아가지고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거를 가서 예비 문제 만들고 예비 문제 만들었는데 피트 유형이다? 그럼 피트 문제 갖고 와서 해야 되고요. 임용 문제다? 그럼 임용 문제 와서 분석하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시켜야지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서 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합격이 선이에요. 선생님은 다수 합격자가 나오는 게 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합격하면 뭐 좋아요? 저는 기분만 좋다가 3월 4일 돼서 새로운 강의가 되면 너무 험한 거예요. 합격자를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근데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캠퍼스에서 새로운 준비를 하겠죠. 뭔가를.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먼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김영 홈페이지 가면 요 교수 서동진이 있어요. 저한테 꼭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고 나서 공지사항이나 요 학습 Q&A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 있는지, 어떤 사태가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한번 가보세요. 꼭 가봐. 그래서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사실은 뭐라 그럴까? 강고나 인강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신경 쓰지 않고 현강을 많이 위주로 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실제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지. 눈으로 안 보고 이렇게. 근데 물론 회사는 그렇진 않겠죠. 인강의 매출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 잘하지는 못해요. 대신 현강에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아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50%가 우리 반에서 나왔어요. 반이 2개가 있는데 그 반을 제가 2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50% 이상이에요. 왜? 인강은 합격생이 안 알려줘요. 현강은 제가 다루고 있으니까 붙는지 금방 알죠.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수업하는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지네들이 합격증을 올려야 안 올려요? 합격하면 올리겠죠. 그 올린 게 그게 눈이잖아요.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눈으로 본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보면 합격 수기나 이런 것들도 많아요. 여기 가면. 저도 이걸 한 번에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 누가 그 질문 학습 Q&A에 차의전 전문대학원 붙는 애가 학원에다가 선생님 고맙다고 뭐 인사할 수 없냐라고 했더니 직원이 그러면 선생님 홈페이지에 가서 그 Q&A에 좀 합격했다고 하나를 올렸어요. 올리니까 이게 뭐 이게 계속 물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거? 한 명이 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지금 그 합격증만 해도 한 7, 80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명수는 좀 적지만 왜냐면 한 사람이 막 5개씩 막 7개씩 합격하니까. 그래서 이거 꼭 가서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가름할게요. 거기 가면 아이들이 아 선생님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렇게 이래서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학습하는 거는 그걸로 일단 대체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냐 이제 편입하고 요거 잠깐 우리 원장님이 많이 설명을 잘 하셨을 텐데 우리 편입은 수능을 50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수능을 하나 본다 그러면 고3하고 재수생들이 그 한 시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는 걸? 그러고 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어디 학교를 정해서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점수가 낮으면 좀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낮은 학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지원을 해서 자꾸 이렇게 좀 밀리겠죠. 근데 편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했는데 내가 떨어졌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편입은?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수능은 하나만 봐요. 근데 편입은 50개의 학교가 다 달라요. 다 시험 보잖아요. 중앙대 따로 시험 보고 경희대 따로 단국대 따로 원광대 따로 시험을 다 봐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과목도 달라요. 전형도 달라요. 과목도 다르고 전형도 다르고 출제의 범위도 달라요. 문제 유형도 달라요. 주관식 보는 학교가 있고 객관식 오지선다형 보는 학교가 있고 PT형으로 우리 문항에서 K형이라고 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제 기억, 니은, 뭐 수능처럼 니은, 디귿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오지로 1, 2, 3, 4, 5로 설명해서 맞추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2개 이상 모든 답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5개를 내놓고 이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3개가 답인데 2개만 골랐어. 아니면 4개를 골랐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편입을 제대로 잘 준비를 하려면 어떨까요? 이 50개 학교를 다 꿰뚫고 있어야죠. 이 학교는 가서 화학이 예를 들어서 분석화학이 나오는데 나는 분석화학을 안 했어. 탈락이죠. 문제 하나 틀리면 탈락인데 한 2-3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그거는 탈락 아니에요? 100대 1인데 그 다음에 이쪽은 생화학이 나는데 생화학 준비 안 했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출제 범위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50개의 수능이 있어요. 근데 그 수능이 똑같은 수능이 아니에요. 매년 보는 수능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도 난이도도 조절하고.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학교 교수님 한 분이나 2분이 그냥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문제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학생이 다 잘해. 그러면 다 붙어요. 대신 다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유형이 비슷한 곳 너는 원광대를 가서 시험을 봐서 붙으면 중앙대 약대도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앙대 약대를 붙을 수 있으면
대카대, 계명대 이런 데 약대가 좀 비슷하니까 아 거기도 좀 가서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뭐만 봐요. 과목만. 생물 보고 화학 보고. 영어 컷을 하는지, 지폐는 반영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거. 완전히 평면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상황을 가지고 계속 그 봐봤자 해답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야 되죠. 자신 자체를 일단은 내가 뭐가 약한지 그거를 본인이 진단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등이 아파요. 등이 아프고 콧물도 막 나와요. 근데 머리도 찌끈찌끈 아파요. 그러면 이제 가겠죠. 내과를 가든지 본인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침하고 뭐 머리도 띵하고 그러니까 이거 감기 증상이네? 그래서 감기를 막 해줘요. 등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등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등이 아프대요. 이거 진단이 대상포진이에요. 근데 뭐예요? 감기로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중병이죠.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 지금 3월인데 나중에 7월 달에서 내 진단이 나왔어. 야, 정확한 진단이. 이거는 벌써 이미 많이 늦은 거죠. 그래서 상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합격 비결은 저랑 상담해야 돼요. 저랑 상담을 물론 평면적이지만 그래도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표정, 본인의 의지, 그죠? 내가 가고 싶은지, 정말 가고 싶은지, 그냥 하나만 걸려라. 나는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수의사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의지력이나 결의, 그다음에 지금 조건을 어떻게 네가 개선시킬 건지. 너는 지금 토익이 낮은데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거야? 그죠? 그럼 지폐가 낮은데 본인도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그러면 이제 본인 얘기도 듣고 그러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현관을 들어는 얘기는 뭐냐면 가르쳐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죠? 대충 학습 능력이 어느 건지. 그러면 왜냐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전공자가 잘하겠죠. 근데 비전공자인데 괜찮게 올라와요. 얘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학습을 하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으니까 이런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해안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뭐 오랫동안 강의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이 없으면 이 편입은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단은 먼저 정밀한 상담을 하고 본인의 의지력,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할 건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수능하고 자꾸 이렇게 시간이 없어 제가 지금 말이 바쁜데 50개 수능을 보는 건데 다 다른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수능, 한국 수능, 미국 수능 이런 거예요. 한국 수능에 2025년, 24년, 23년 이게 아니야. 다 다르지. 이거 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를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답하고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요. 편입은. 그러니까 정답하고 문제를 공개하는데 문제를 공개하는 학교가 있어요. 경희대, 중앙대. 언제 공개해요? 4월 달에. 수능은 그날 보면 올라오잖아요. 근데 경희대, 중앙대 딱 두 군데 한 군데 더 이 학교가 기출문제가 올라와요. 자료실에. 그것도 4월 달, 5월 달에 전형 다 끝나고 이의제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답이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럼 문제를 잘못 낸 게 엄청 많겠죠. 수능도 30명이 모여가지고 시험 문제 막 내고 이러는데 그 30문제 중에서 30문제밖에 안 내는 건데도 오류가 생기는데 이 한 사람이 막 문제 오류 투성이죠. 그렇다고 그거 대들 수 있어요? 잘못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법적으로 처리한 거는 한 건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내 점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기출문제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 기출문제도 학원이 가지고 있겠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거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학원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학원은 뭐 돈을 써서 시험장에 학생들 좀 보내가지고 뭐 이제 비용을 좀 지불하고 너 문제 좀
적어와라. 이렇게 적어와는 거야. 적어오는 거야. 사진도 안 되잖아. 다 적어와. 어쨌든 막 적어와.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가 솔직히 더 많아요. 왜? 비전공자들 가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문제 파악하면 이거 뭐 알아들어요? 그냥 글자만 적어요. 근데 저는 합격생들이 딱 정리해서 교수님 1번 이거 났어요. 2번 이렇게 났고 3번 이렇게 났어. 합격생이 많으면 이제는 필요 없잖아. 합격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불합격한 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써먹어야지. 공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자가 대부분 다 나오는 그 학교에는 저한테 일로 다 보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제가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학원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학원은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우리 저 실장님도 있지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격생이 짱이다라는 게 여기서 규명이 나죠. 그러면 기출문제를 받아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써먹어야죠.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 풀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현강생들한테 제가 나중에 이제 문풀 들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죠. 야, 이게 무슨 문제다. 이거 어디 문제인데 개명대 약대는 이렇게 났어. 조금 유형이 많이 바뀌었겠지. 그러면 유형이 바뀌면 비슷한 유형 갖다 꽂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틀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잘못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잘못된 문제는 1번으로 답을 하면 안 돼.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이거는 답을 해야 돼. 네 지식으로 풀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중앙대 약대에도 올라가 있어요. 자료실에. 오류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입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냥 평면 여기 보면 안 돼요. 100대1이에요. 그냥 뭐 대충 준비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그거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데 제가 단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영어예요. 영어 안 되면 안 돼요. 영어 안 되면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들 되게 저 학원 관계자들 되게 싫어하는데 영어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저 영어 하셔야 돼요. 여기 토익 학원도 있어요. 여기 학원에. 토익이는 공인 영어가 어쨌든 일정하게 받쳐줘야지 이게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최저점에다 맞춰요. 야, 그 학교 정보를 막 얻었어요. 그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얻었는지 야, 그거 같더니 이 960점도 합격을 했어. 아, 그러면 나 965니까 아, 이거 되겠지. 되죠. 보통 학생들이 점수 뭐 컷드라인 최저점에다 맞춰요. 아, 이거는 안 되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 편입이라는 게 5명 모집했다가 2명 모집했다가 막 7명 모집했다 명수도 다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그거를 그래서 저는 중간요. 그러면 60점 맞추면 최저점에 맞추면 안 돼. 그건 준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5점 차이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 100대1이에요. 그럼 100명 중에서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추면 되겠죠. 그래, 한 문제는 더 맞추면 돼. 근데 문제는 100명이 다 틀리고 내가 하나 더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2대1이면 너 하나 틀려. 나 하나 더 맞으면 돼. 이렇게. 이건 돼.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맞추시고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 많이 와 있는데 애들은 하기 싫어도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돼요. 아이가 이제 의지력이 있어야 돼.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지를 잘 판단하고 부모님 이제 서브를 해줘야지 도와주고. 그래도 아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사례만 좀 보여줄게요. 학벌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학벌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제 얘기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걸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 그래서 학벌이 낮은 학생들은 면접 가면 주눅이 들어요. 아, 내가 되겠어? 학벌도 낮은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단지 정성대학교를 보면 우리 오늘도 저 부산대 약대 붙은 이게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면접으로 보는 거예요. 이화여대하고 숙명대 이런 데가 이제 정성인데 얘가 99.9예요. GPA가. 탭스가 600점 만점에 600점이에요. 처음 봤어요. 요 연세대학교를 다녀요. 근데 인문계예요.
이화여대, 숙명대 1차 탈락이에요. 부산대 예비 2번으로 제가 합격 좀 보여드릴게요. 붙었어요. 최종은 이게 추가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 학벌 보죠. 그러니까 서울대 아이비리그 아니면 이화여대는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연세대도 좀 붙은 경우는 있어요. 조금 낮아도 적정. 왜냐면 전공계열 학생들은 좀 붙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요?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래 정성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보자. 그러니까 정성은 정성대로 놔둬두고 나머지 부분에서 뭐 중앙대 약대라든가 경희대 약대 이런 걸 노려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학벌을 아예 안 보는 학교는 너무 많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올해 합격생들 들려줄게. 어떤 거냐면 경북대 생물학과. 너무 즐겁죠. 자, 단국대 치대를 갔어요. 그죠? 자, 단국대 치대인데 우석대 약대. 딱 1년 공부해서. 물론 경위적인 기록만 제가 좀 얘기는 하겠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다. 실력이다라는 거죠. 지필고 실력 높이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이 지필 안 보이니까. 대신 영어는 높아요. 영어는 985예요. 그 다음에 나이를 제가 깨드릴게요. 엄청 많아요. 30대가. 우리 30대 모임도 했어요. 선생님이랑. 밥 먹었어. 30대 합격생 모여라. 저는 수강생이 200명이라도 이름 다 외워요. 200명 다 외워. 진짜 한 명도 안. 그러니까 선생님은 대화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사가 무슨 합격하면 다 부탁 입싹 닫고 가는 거지. 어제도 합격생들하고 저 밥 먹었어요. 예전에 합격한 애들하고. 나이만 해드릴게요. 얘 단국대예요. 단국대 과학교육과. 몇 개를 붙었냐면 원광대 의대, 전북대 수의대. 원래 수의대 가려고 그랬어요. 얘가 작년에 수의대 1번으로 떨어졌어. 예비로. 막 울고 난리 났어. 그 얘가 만약 수의대 갔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분 좋아서 갔겠죠. 근데 올해 이렇게 의대를 갈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오늘 시험 본 사람들이, 올해 시험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 이제 용기를 좀 주려고. 예비로 떨어져도 잘 될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32살이에요. 봤죠? 인문계 걱정 없죠? 실력이 짱이죠?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인데 이건 공익이에요. 공익. 군대 다니면서 공부해. 공익이에요. 머리 좀 보세요. 군인이죠. 휴가 아껴가지고 시험 보러 가면서 붙으네. 말도 안 돼. 수의대를 3개를 합격했어. 2개를 버려야 돼. 얘는 32살. 아까 얘도 재수생이에요. 중앙대 약대를 버렸어요. 이해돼요? 중앙대 약대를 버렸어. 너무 약대 가고. 그럼 어떻게 이 치대를 붙었더니 치대 가요? 응? 원광대 의대 33살이에요. 이분이 좀 많아. 한양대 다녀. 그리고 육관왕이에요. 여기 계명대하고 충북대 약대도 붙었어요. 추합으로. 그러니까 원광대 의대 가고 중앙대 약대는 최초합이니까 버려버리고 원광대 의대를 가겠죠. 안 믿기죠. 얘도 선생님 3월달에 왔을 때 직장 생활했어. 피트 2년 보고 직장 생활 막 하다가 3월달에 와가지고 기퉁에서 교수님 저 되겠어요 그랬어. 근데 얘가 화학가고 영어가 점수가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예요. 제가 화학에다가 영어 좋으면 그거는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 생물은 제가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종아리를 때리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화학하고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생물만 뒷받침해주면 그냥 뭐 어디든 다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대를 3개를 합격을 한 학생이에요. 저는 특별히 자랑하고 싶진 않아요. 왜? 이 학생은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어디 나무토막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도 합격할 애예요.
이런 경우는 뭐 선생님이 자랑할 이유가 없죠. 그 인터뷰 할 이유가 없어요, 이분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이 많거나 이거는 이분은 갤럭시예요. 가명이 갤럭시니까 어디예요? 어디 다녀요? 삼성 다니겠죠. 그렇죠. 옆에 삼성에서 왔겠죠. 그러면 저는 삼성 주식을 다 팔아요. 삼성에서 여기 와서 이거 갈라 그러면 그죠? 일단 삼성 주식 다 팔아요. 그래서 투자는 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네이버에서 와요. 네이버에서 두 명, 한 명 왔을 때는 괜찮은데 두 명이 오고 세 명이 와요. 분당에서. 그러면 네이버 주식 다 팔아요. 카카오에서 와요. 카카오 주식 팔아야죠. 왜냐면 일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아니야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러면 그거는 그 기업 자체는 일단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과급도 못 받고 이러면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 능력 물론 그래서 이 회사를 다니다가 오신 분은 제가 그렇게 떨어진 거는 많이 못 봤어요. 왜? 다시 돌아가고 싶어야 안 돌아.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악 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13층에 가면 제가 모의고사 본 성적을 가명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실명으로 올리면 좀 서운하지 뭐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명으로 쫙 올려놔요. 1에 2에 3에 저 지금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다 붙어 있는데 거기 안에 이름을 올리면 붙어요. 100%예요. 정말 100%. 20% 상위 20%만 갖다 붙이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뚜뚜 뭐 갤럭시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삼성에서 나 AI야. 뭐 이런 거. 뭐 나 밴드야. 그럼 어디서 왔어? 여기 온 거지. 네이버에서 온 거죠. 응? 뭐 카톡 이렇게 써놓은 뭐예요? 자기 아이. 이거 카카오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가명을 올려서 성적을 하지만 저는 분석하죠. 어떻게 분석해요? 쭉 올라올 거예요. 그죠?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름이. 가명이 등장을 했어요. 가명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리고 올라왔다가 내리고 올라왔다가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주식 그래프잖아요. 항상 올라갈 수는 없겠죠. 시험을 볼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등장을 하면서 계속 파도처럼 위로 올라가면 이 학생은 100% 너는 100% 붙는다. 이거는 확실하죠. 실력으로 검증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1회는 세포생물학인데 2회에서 떨어졌어. 이 분자생물학 시험이네. 그럼 분자생물학 더 보충해야 되겠죠. 본인은 모르잖아요. 시험 잘 보려고 막 하니까. 근데 선생님은 어디 점수가 낮은지를 파악을 하겠죠. 이 학생의. 그런 게 사실은 이 데이터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서브를 해요. 이게 전부 합격생이에요. 전부 합격생이에요. 말이 돼요? 인강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형광만 있어요. 형광만 있어요. 이게 형광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진짜 막 보여주고 싶어요. 막 보여주고 전면을 이게 전체로 보여주잖아요. 화면이 금방 많이. 그래서 일단은 학벌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 몇 개 학교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세대 미래의대 물론 이제 경희대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그건 뭐 학벌이다 이렇게보다 실력이겠지만 그 학벌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력을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빼고는 학벌은 크게 문제 없어요. 논문 필요 없어요. 서류 면접인 데는 필요해. 한림대, 카톨릭 간동대 이런 데는 필요해요. 그거는 서류 정성이니까 당연히 논문 제출하는 게 유리하겠죠. 봉사활동도 유리하고 하지만 편입을 위해서는 봉사하지 마라. 선의에 의해서 봉사하는 건 해라. 그래서 을지의대 같은 경우는 정성이지만 봉사활동 증명서 가지고 오면 가져가라 그래. 우리 이거 안 본다. 가져가라. 서류를 가져가라고. 그리고 일반 지필이나 이런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생물화학 잘 보면 돼요. 생물화학 잘 보면 돼요. 공인영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제일 이거. GPA도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GPA는 내가 98이고 985야. 영어가. 그러면 간단하게 약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국립대만 딱 노리는 거예요. 왜? 1차로 통과하는 학교만. 그 레드오션에 몰릴 이유가 없죠? 1차로 컷을 딱 시켜놓고 그 아이들 한정된 사람들만 보는 학교를 노리는 거죠. 근데 GPA가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난 영어가 높아. 그러면
영어로 컷을 시키는 학교를 보면 돼요. 우석대 뭐 이런 데는 다 원광대 이런 데는 1차로 영어로 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교를 노려서 어떻게 해요? 분석해야죠. 50개를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두세 개를 나는 타겟으로 잡고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보러 가면 돼요. 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쪽 대학이 제일 잘 맞아. 그러면 그거 기출문제 분석하고 문항 분석하고 몇 문제 나오고 시간은 얼마고 타임 어택 얼마고 시간이 모자라는지 낮는지 시험을 보러 가서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은. 누가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한 학생의 수기 막 어디 합격했는지 몰라. 그냥 어쨌든 합격했어.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나온 학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거를 거기 가서 똑같이 하면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저는 잘못 진단해서 잘못 처방하고 잘못 약 먹고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빨리 회복하면 좋지만 그게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요. 되도록이면 형광이 좋습니다. 인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올 수는 없는데 기 멀어서. 근데 제 생각에는 1시간 10분, 1시간 20분에서 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형광이에요. 형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인가 강의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SRT 좌석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왜? 다 그 무슨 인재학원인가 뭐 인재학원 있잖아요. 그 강남에. 그 SRT 지방에서 올라오느라고. 사실은 지방에서 수능 봐가지고 올라가려고 학생들이 올라오는데 조금 멀다고 학원을 등한시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2-3시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올라오는데 그럼 차라리 여기 1시간 10분이면 와서 들어야죠. 아니 들어야죠. 이게 나 때인데. 그래서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도 나면 그걸 해야 돼요. 100대 1이래야지. 이게 2대 1도 아니잖아요. 조금 유리한 거를 잘 선택을 해서 항상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직업 선택까지 끝나는 거니까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수준이 높은 바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 하다가 지쳐서 가요. 그러니까 저 잘하는 애들만 막 모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거 수준이 높은 반에 오면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수준이 조금 낮아도 우리 형광은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인강이에요. 그래서 한 2달이나 1달 정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강의 자체가 녹화가 돼 있으니까 출퇴근 저 오면서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더 듣는 거죠. 빠른 속도로 한 번씩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뭐 게임 좀 하다가 그죠? 게임 좀 하다가 그래 인강 선생님 떠나놨으니까 그래 한번 들어. 그래서 한번 듣고 인강이 있으니까 밴드가 있으니까 그것도 듣고. 그래서 프리패스나 이런 것들은 싸죠. 싸니까 싼 맛에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투자하세요. 제가 춘천에 보건소가 예전에는 한 3-4년 전에는 저 지방에 3억 6천 준다는데 안 온다는 얘기 막 뉴스 나왔죠. 일주일 뒤에 4억 6천 준대요. 사택 주고. 그래도 안 와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번다라는 얘기예요, 의사가. 여기 의사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부모님이 자식이 의사 되는 거 대대로 물려주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편입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5억 건대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거예요? 80살, 90살,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 나이는 120살이에요. 제가 학회든 어디 가도 100살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120살이에요. 저도 이제 의대 그거 있으니까 학회도 가죠. 그러면 이제 이제 교수님들 뭐 얘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새로운 이제 뭐 비전이라든가 새로운 뭐 그 공부하는 게 나오거나 논문이 나오거나 그러면 얘기를 하잖아요. 120살이에요. 최소 120살이다. 왜? 벌써 일본의 정년이 70살이에요. 우리도 지금 정년 연장하자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65살. 10년 뒤에는 66살, 7살, 8살. 20년 뒤에는 70살. 정년 금방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970년에 우리 기대 여자분이 57세였어요. 지금 2023년도에 87세예요. 원래 88이었는데 코로나 때 좀 많이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87세로 줄었어요. 1년이. 그래도 벌써 50년 만에 몇 년 늘었어요. 30살이 늘었어요. 자, 50년 이후에 지금 나 90살까지 살 거야. 그러면 90살까지 사는데 50년을 살았어. 그러면 30살이 더 늘어야 늘어.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겠다. 그죠? 그러면 꼬부랑 할머니처럼 살 거냐? 할아버지처럼 그렇지는 않겠죠. 왜? 의학 기술이 발달하죠. 지금 보톡스 나오고 뭐 필러 나오고 뭐 다 시술하잖아요. 시술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의학 기술도 발달하고 치료 기술도 발달하고 약물도 개선되는 게 엄청 많을 거고 결국은 건강하게 100년까지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아프다가 좀 죽으면 그게 행복한 건데 120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50년을 더 일해야 돼요. 그럼 그냥 값으로만 얘기해도 뭐예요? 중소기업이죠. 5 곱하기 50, 250억이에요. 그냥 수치상으로 제가 그냥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투자하면 되죠. 투자해. 그냥 부모님 왔으면 너무 좋은데. 부모님 투자하세요. 애들은 부모님 생각에 인강 듣고 이러잖아. 그거 다 되려면 학원 비용 대되려면 힘드니까 부모님은 아끼지 마세요. 아이를 믿으시면. 그리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35,000배 올랐대요. 10년 전에 비해서. 저는 그 아이는 10만 배 오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좀 형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수준이 좀 높은 반에 와서 좀 어떻게든 붙어야 돼. 그래서 저희 반의 꼴찌는 연고대를 가요. 연고대 생명계열. 그래서 연고대 생명계열도 의외로 합격자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성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좀 생각을 해서 난 정성만 낼 거야. 그럼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신 제가 좀 수월하게 그냥 정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대신 네가 필요한데 그냥 중앙대 약대 이런 데만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쉬운 과목에 중앙대가 제일 쉬워요. 약대가 시험 문제가. 그럼 모르죠. 중앙대 약대가 최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앙대 약대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있으면 이거는 조금만 해도 좀 적응이 되겠다. 대신 이제 면접 가서 잘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중앙대 약대가 예전에는 어린애들만 뽑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까 중앙대 약대예요. 33살, 32살. 중앙대 약대 버렸어요. 다 버려. 아까 갤럭시도 버렸어요. 중앙대. 버리죠. 버리고 이제 딴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30살도 다 붙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좀 그거 확인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제가 지금 수업 중에 내려왔어요. 사실은. 수업 중에 내려와서 수업 얼른 하러 들어가서 좀 죄송합니다. 좀 짧게 끝내서 꼭 시작하면 끝까지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업 중이셔갖고